언뜻 보기에는 순수하고 달콤해 보이는 말들이 있지만 그 말 뒤에는 조종적인 의도, 감정적 책임감 부족,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위험한 저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내면의 힘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특징들을 묻어두는 곳입니다. 관계에서 해로운 패턴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드러내는 말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에게서 듣는다면 위험 신호를 보내야 할 5가지 표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상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대화 이면에는 심리적인 게임이 숨어 있으며 이는 당신의 정서적 평화와 자기 통제력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있으며 종종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 하나하나에 더욱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무시하면 집중력,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연결을 잃는 지치고 힘겨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평화와 자제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여성이라면 이러한 역동성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구절들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강인하고 정서적인 지능을 발휘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정성, 심지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남자가 이 구절을 이용해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경고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기인식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변명을 멈추고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 뒤에 숨는다면 변화를 피하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당신이 이미 문제적인 행동, 감정 조작, 책임 회피, 심지어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목격했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당신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완벽한 인격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나 가식 없이 자신의 성장에 헌신하는 의식 있는 여성은 성장을 거부하는 남성의 짐을 져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혼자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예 개입조차 하지 않죠.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반복되는 변명과 깨진 약속, 그리고 모든 감정적인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악순환의 미래로 내몰리게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환경이 우리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믿었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말을 듣게 된다면 너무 깊이 있는 말처럼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정말로 내면을 들여다볼 의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변화를 피하려는 교묘한 변명일까요? 만약 그의 말에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책임 회피,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인 패턴을 마주하게 되고 바로 그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행동들이 뒤따릅니다. 당신은 서서히 자신에게 맞춰가고 희생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동안 그는 그대로인 채 자신에게만 맞춰가는 역학관계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당신처럼 매일 노력할 용기를 가진 사람과 삶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도 방해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며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할 때조차도 진실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제 전 남자친구들은 모두 정말 독이 됐습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과거의 관계에 대해 푸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속지 마세요. 이 말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패턴, 즉 피해자 의식, 정서적 미성숙, 그리고 투사의 명백한 징후가 숨어 있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솔직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전 애인을 비난하고 갈등해서 자신의 몫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심층 심리학이 작용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조종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결점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성 피해자의 위험한 사고방식을 드러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반복하고 과거를 과장하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의 모든 전 남자친구들이 정말 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인정하기 거부하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법을 배운 의식 있는 여성이라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융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굴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그는 똑같은 무의식적 각본을 계속 반복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가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피해자 행세를 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비난할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마치 구멍이 난 배를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쏟아붓더라도 배는 항상 가라앉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말 너머를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과거 관계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단지 자신에게 가해진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가 전에는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면 왜 지금 책임을 지겠어요?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의 치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당신의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당신을 그들의 여정에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 조종에 대해 말하자면 처음부터 알아두어야 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선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감정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탁을 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고 해로운 감정적 협박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심 어린 요청,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당신의 사랑을 이용해 통제력을 얻으려는 조종적인 압력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강압이 아닌 자유, 상호 존경,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에픽티티에이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감정적으로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바로 애정을 통제 도구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칼 융 또한 권력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한 사람이 사랑의 가면 아래 불안감과 통제 욕구를 투사할 때 불균형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분명한 예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당신의 애정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변장한 감정 조작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건강한 요청과 변장한 요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에 굴복하는 것은 그 순간은 사랑의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일부, 진정성, 경계, 개인의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더 많이 줄수록 요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적 복종의 일상이 되고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지 아니면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관계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서히 파괴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경계를 정하거나 시간, 목소리, 사고방식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에 휘말리게 된다면 잠시 멈추세요. 사랑과 소유욕을 혼동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성장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해나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추구합니다.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경계를 강요하며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려는 가면을 쓴 시도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욕이나 조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유된 자유를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철학은 건강한 사랑은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랑이 협박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위장한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수양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면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줄 때마다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을 허용할 때입니다. 일단 그런 전술이 반복되면 당신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요청이 더 큰 요구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나 융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듯 이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세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덧없는 욕망이 아닌 당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순응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을 이해하며 심지어 의견이 다를 때에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감정적 자유를 잃었다는 느낌 속에서 매일을 사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죄책감, 착각, 사랑으로 위장한 채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당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는 싸움은 시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작에 대해 말하자면 훨씬 더 날카롭고 미묘하면서도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넌 내게 충분하지 않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가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칼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적 불만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말은 순전히 투사일 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는 사실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 왜곡된 기대, 그리고 끊임없는 통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미덕, 행동, 그리고 내면의 일관성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 구절이 바로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교하고 깎아내리거나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당신은 항상 질 것입니다. 골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이유로 충분하지 않고 내일은 또 다른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당신은 한때 확신에 차 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지쳐버립니다. 의식 있는 여성은 애정을 구걸하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성장에 영감을 주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를 낙담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듣는다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불안감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만 찾고 있다면 당신의 빛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자라도 말하듯 당신의 작품은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려는 어떤 노력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은 더덥고 불안정하며 종종 이기적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여성이 자신을 인정하고 직감을 믿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납니다. 특히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는 남자에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은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 부풀려진 자아,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구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자존감을 끊임없는 판단에 종속시키고 그 판단이 항상 불공평할 것이라는 것을 망쳐놓으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관계에 갇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한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외부 의견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하려고 고집한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자리에 남아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품위 있고 주저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공허한 말로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자신감, 명확성, 자유를 파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가장 큰 힘은 자기 통제입니다. 그 자기 통제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위장한 감정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심호흡을 하세요. 당당하게 서세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희생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의 욕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구의 기준에도, 특히 당신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떠나세요. 이제 마지막 구절,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는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수동적 공격적인 어조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만약 남자가 이 말을 아이러니, 차갑게 또는 분개하며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함정을 파고들어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합니다. 그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종을 허락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조종하는 은밀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 드라마 혹은 비난이 뒤따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건강한 관계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네카는 이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말을 해석할 필요 없이 말하세요. 누군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할 때 그들은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빠뜨립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시키려 애쓰다가 결국 자신의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마음의 평화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감정 지능이 발달한 여성이라면 절대 그런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와 같은 말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문자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불필요한 설명 없이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행동하세요. 이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조종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상대방은 더 이상 감정적인 게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수동적 공격적인 침묵 속에 혼자 앉아있게 됩니다. 칼령과 금욕주의자들 모두 명확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데 동의하며 그 자유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과 경계 그리고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을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호함이 가득한 대화에서 명확하게 반응하거나 물러나는 것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지능입니다. 조종의 악순환을 끊고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욕적인 태도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말할 용기가 없는 말을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모호함은 통제의 도구이며 금욕적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식 있는 여성은 항상 명확성, 일관성, 그리고 내면의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충실하세요. 단호하게 행동하고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처럼 말하거나 감정적 혼란을 야기하세요. 건강한 사랑은 게임 뒤에 숨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내면의 평화는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형성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말들은 종종 매우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본질을 고갈시키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금욕주의 철학과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 너머를 바라보고 단지 순간이 아닌 패턴을 보라고 권합니다. 지혜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